안녕하십니까, 노선우입니다. 7월 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안녕하신지 좀 걱정이 되는 개인 투자분들에겐 좀 힘든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일단은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늘은 그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사실 시장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의 하락을 뒤로 한 채 좀 내일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을 옵션 만기일이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만기일이나 뭐 만기일 아니나 똑같은 하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하락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21선을 깼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각종 투자 사이트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거를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.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. 단기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. 내일 뭐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살짝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제 그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오늘 나왔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넘나들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텍스트라던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.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엄청나게 견조했거든요. 근데 오늘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런 좀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경계감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보시면은 큰 상승 이후에 뭐 장대 음봉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사실 며칠 반등을 했지만 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한다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한다면 지수도 공교롭게 1050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좀 코스닥은 좀 쌍봉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냐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더 빠지고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좀 쌍봉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물론 시장은 길게 보면은 더 갈 수 있고요. 더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길게 보면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도 사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으면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길게 보면은 뭐 살짝 내리막이 있더라도 다시 뭐 3,500포인트, 3,600포인트까지는 간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.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좀 분봉을 볼게요. 분봉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도 다 상승했잖아요.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가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어제 저점마저도 붕괴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하는 소통하는 단톡방 같은 데서는 조금 오늘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더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단기적으로 깨면 안 되는 선이잖아요. 보시면은 어제 저점만이 아니에요. 최근에 계속된 이런 저점 깨면 안 되는 자리들을 깼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. 제가 사실 뭐 예전에 가끔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가장 최근에 저점을 깨는 거는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이거를 오늘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일단 분봉상 그렇고요. 일봉상도 상당히 좀 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게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도 지금 6시까지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고요.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뭐 다음 주 한 월요일부터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. 저녁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봉쇄가 된다면은 시장은 빠질 거고요. 또 그건 또 결국은 밑에서 사는 거는 기회가 되겠죠.
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첫날에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.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좀 포인트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, 뭐 내일 당장 일단 금요일이에요. 내일 당장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금요일 날 섣부르게 좀 저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주말 동안에 뭐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가 매수는, 그러니까 내일은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,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죠. 어떤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야 될지 좀 공부를 하고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도 어차피 주말에 뭐 어디 갈 수도 없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종목들 발굴해서 유튜브로 좀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고, 그래서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.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시장을 좀 강세 마인드로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하자. 이렇게 이제 코스피, 코스닥, 양시장이 급락하는 날은, 그런 시작하는 첫날은 조심해야 된다.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, 오늘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제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시장도 오늘 빠졌잖아요. 일본 시장. 대만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일본 시장은 0.88% 정도 또 빠졌어요. 그래서 일본 시장도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일본 정부도 도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일본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중국 시장 상해종합주가지수도 오늘 뭐 0.79% 정도 하락했는데,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홍콩 지수, 항생 지수가 2.89% 가장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폭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고,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늘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오늘 밤에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미증시 마감 이후에,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이후에 미국의 36개의 주에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사실 뭐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좀 내일도 좀 시장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움직임 잘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좀 초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.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. 그 부분은 이제 주봉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주봉상 보면은 일단은 지금 지난주, 이번 주 뭐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사실 뭐 유효하죠.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여기서 이제 이 한 3,150포인트 이 정도, 3,150포인트 정도가 좀 지켜준다면은 뭐 길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월봉상 보면은 뭐 더 양호하죠. 작년 11월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양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음봉이 하나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. 어차피 지나고 보면은 3,5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사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실적이 좋은 종목,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고 그런 기업들을 사셨던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동반 하락한 이후에 또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옥석이 가려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. 다만 이제 또 좀 좋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뭐 종목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도 못 드렸고요.
힘내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선고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